2분기 이후에 당신이 이 주식을 사야 되는 3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나열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미어 프로라던가 포토샵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물론 어도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크랙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네들이 제재를 거의 안 했어요. 물론 뭐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일까요? 얘네들은 그거를 알고도 냅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략을 잘 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세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거를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료로 쓰는 애들이 나중 가서는 정품 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게 데이터로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내고 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샀어요. 그럼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요, 한 달마다 혹은 1년마다 돈을 내야 돼요. 사용자의 경험이 이 회사의 재산이 되는 거죠. 불법으로 쓰다가 이게 또 불법을 계속 쓰다 보면은 정품이 아쉽거든. 그래, 너네 불법 써? 그래, 괜찮아. 어차피 시시코너 공짜인데 우리가 시시코너 너네한테 주는 거 우리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쟤네가 고맙게 불법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주네? 그래, 일단 너네 그거 써.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 조금씩 이 정품하고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를 벌리는 거예요. 불법 프로그램은 이게 안 돼. 근데 정품에서만 이게 가능해. 이 사용자의 경험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 파이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끈끈한 에코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해지 수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라던가 개인이 쉽게 해지를 하기가 조금 꺼려져요. 수수료가 얼마든 간에. 포토샵이라던가 프리미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불법 프로그램으로 막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의 표준 디지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게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출판 및 광고 사업은 여전히 좀 부진을 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부진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총 매출이 3%밖에 안 된대요. 낮더라도 100%의 매출 중에서는 3%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얘는 일단 파이가 작기 때문에 낮았지만 얘가 그래도 커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잖아요.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매출과 이익이, 매출은 22% 올해가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1%, 그리고 내년에도 15%랑 14%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어도비를 사야 된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개월간 판매한 주식의 2배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대요. 어도비 자체에서도. 이런 호재들도 있고. 어도비의 장점, 생태계가 고정적이라는 거죠. 아까 했던 말 그대로예요. 요건 이제 2021년도 6월 26일 날 기사입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에 되게 강해요. 왜냐면은 경제가 침체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프리미어 프로라던가 일러스트라던가 포토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잖아요. 경기랑 무관하게. 경기가 잘 가도 잘 가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얘가 잘 갔잖아요. 경기가 망해도 이 써야 될 툴들은 쓴다라는 거죠. 제가 실업자가 돼도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피터 린치의 투자 방식으로 따지면은 저는 어도비를 사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 주식은 딱 계좌에 하나만 넣자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도비를 사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합리적 가치가 있죠. 산업이 없어서는 안 돼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포토샵은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림 시각적인 거를 만들어서, 요즘에 글씨로도 디자인하죠. 글씨로 디자인할 때도 포토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설령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하세요. 21년도 성장 전망이 20%에서 22%로 상향을 했어요. 이게 6월 18일 날 기사입니다. 3개월간 21명의 분석가가 얘기를 했는데 12월 평균 가격이 616.16달러로 나왔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를 한다. 예전에도 등급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규모 반복 수입 기업과 그 영업 마진이 개선됨에 따라서 20년하고 22년도 25%의 에비타가 예상이 되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반영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보라라는 의미죠. 이 11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안 본서 1점이 또 올랐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했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8점이었는데 지금 한 점이 또 올랐어요. 주가가 또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차트를 보듯이 보는 그냥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 지수 추종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라던가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맹목적으로 믿어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최고 기관의 보유자, 어떤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뭐 뱅가드 그룹이랑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1.41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1.79, 우리가 내가 아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뱅가드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7.99%. 그러니까 요걸 보고 어떤 기업이 뭘 샀다라고 뭐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최고 기업이 몇 퍼센트의 비중들을 가지고 있나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자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투자자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연령대가 사고 그러면은 이 연령대에 의해서 이 주가의 성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기관 투자자들 뭐 포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35세 미만은 총 20.4%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0에서 55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46.7%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수익률도 가장 높아요. 이분들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높고요. 배당 수익률은 또 55세, 그러니까 55세 분들은 정말 더 꾸준히 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더 샀어요. 그리고 지난 30일 동안 더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호 주식 같은 경우에는 35세에서 55세 그리고 55세 이상이 평균적으로 젊은 세대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안정적이고 꾸준한 주식이다. 보통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안정적이고 늦게 가지만 천천히 가는 거를 많이 바라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어도비가 그 성향에 맞는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걸 보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아, 좀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분이 뭐 노아 도자기라는 분이 3일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시점 기준으로 3일 전에 579.66달러에 샀구나.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0.23% 샀구나. 이런 또 데이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3년간의 PER하고 21년도 EPS를 곱하니까 587.9896달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1년도 EPS하고 ROE를 곱하니까 2120달러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593.07달러니까 여기에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조금 많이 싸지만 또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참고적인 걸로 보라는 거지 맹목적인 거는 아닙니다. 꾸준히 유지되는 구독률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기업의 핵심 툴이다. 이거 없으면 못하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당장 그런데. 성장 가능 산업이 지금 잔존을 하고 있죠. 파이가 3%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파이를 키워내면은 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하는 분들이 이만큼 애널리스트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좀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한 2명 정도 늘었어요. 전달에 비해서 4명에서 6명으로 올랐지만 사야 된다라는 분도 그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적극 매수 같은 경우에는 1명 줄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가 618.99달러가 이제 목표 주가가 돼버린 거고요. 이제 매수 숫자로 보면 1이 가장 높은데 여기서 1.7점의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도비가 기술주로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정말 좋은 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사야 되지? 나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국 주식 어떻게 해?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당장 저도 몇 달 전엔 그랬으니까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에 두려움은 인간은 늘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요. 아,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때 알뜰맨이 말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내용을 보고 알뜰맨이 말한 내용하고 내 의견하고는 다른데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기업은 꼭 정말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공부부터 하시라는 거. 제가 굳이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 어제 제가 엊그저께 신규로 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뜰맨은 협박하는 건가요? 네, 협박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꼭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